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세테크, 재테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약속한 대로 43회부터는 이 시각을 축약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총 지금 우리가 180회를 앞으로 이제 진행해 갈 건데 거의 지금 이제 종반전이 아닙니까? 한 거의 지금 160회 이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2년 동안에 매년 제가 연말 연시면 꼭 2019년에는 어떤 상품이 유망하고 리스크가 덜 하겠는가를 한번 되짚어보고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항상 이런 방송을 진행하면서 항상 또 그러면 내년에 어떤 상품은 좀 흐리다, 어떤 상품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 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탑 10에서는 이 정도 부동산을 사놓으시면 이 정도 부동산을 가지고 재테크를 하시면 그래도 무난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제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세미나장 같다면은 이 상품은 내년에 좀 벼시 안 들겠습니다. 옥석 가려기 할 때 제쳐 놓으십시오 하고 이건 지극히 좀 문제가 있을 부동산들입니다. 앞으로 트렌드나 패러다임을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세상사가 비즈니스를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조심을 좀 조심해 가면서 일단은 2019년 내년이 황금 돼지 때라면서요. 그래서 참 내년에 아무튼 대박 한번 나시기 바랍니다. 증권이 됐든 채권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또 우리가 로또 청약을 하신 분들은 꼭 당첨되기를 저도 이제 빌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1년 동안에 올해도 그랬지만은 어떤 상품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상품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이래. 돼지도 그냥 황금 돼지띠. 그다음에 좀 부동산,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동산을 한번 좀 낯간지럽지만 대예측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경기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내년에 경기는 약보합세다. 선별적으로 잘 가는 녀석들은 잘 갈 것이다. 주식이 다 내린다고 해서 다 내리지 않느냐. 우리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좀 올렸지만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으면서도 내년에 어떤 분들은 크게는 부동산이 7, 8%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오르겠다 이렇게 전망하신 분도 있고 좀 내릴 거야. 특히 증권 관계자의 전문가들은 좀 내리는 쪽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향이 안 좋기 때문에 집값은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있지 않느냐 쌓여서 좀 내려갈 것이다. 어떤 분들은 약보합세.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래도 희소성이 있고 가는 어떤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굉장히 내년에도 꺾이지 않고 쭉 상승세를 탈 부동산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은 황금알을 날 수 있는 10개를 한번 이렇게 나열해 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뭐니 해도 그래도 올해와 2013년 4월부터 꾸준히 인기를 끌어온 우리가 청약에 관한 것, 주택 청약에 관한 시장은 여러 가지 중도금 대출을 안 해준다, 2주택자는 당첨 기회도 없다, 무주택자의 시대다 이러지만도 사회적 배려자랄지 신혼부부들이랄지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로또 청약 시장은 지방이랄지 그렇게 당첨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장 말고 내가 청약 시장을 도전했는데 정말로
로또 청약을 맞은 것처럼 전번 시간에도 그런 시장이 아직도 꽤 많이 남아있다 그랬는데 그 시장은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우리가 그 한금알을 낳는다 뭐 이러죠. 근데 요거에 반대되는 것은 이렇게 규제가 심하니까 이주택자들은 그 다음에 청약을 못한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도 사고팔고를 조합원 지양도 때문에 잘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흔히 뭐 전매 기간이 강화됐다. 8년에서 또 5년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반해서 오피스들 시장 쪽이 이번에 보니까 판교도 뭐 수백 대일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에 아파트의 청약 시장의 대형 상품은 그래도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적으로 말하면. 네,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청약 시장은 굉장히 내년에 올해처럼 재작년처럼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올해보다는 입주 물량이 적지만은 내년에도 약 한 38만 가구 정도의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약간은 내년에도 그렇게 좀 임대인 쪽 입장에서는 걱정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아 이거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기존의 임차인이 방 빼주세요 했을 때 그 목돈을 못 맞춰줄까봐 특히 다세대 다가구 이런 상품들 또 비수도권의 아파트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미리 허그에 그 전세 반환 보증금을 임차인이 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내년에도 한금알을 낳는 부동산 재테크는 그래도 뭐니 해도 로또 시장인 청약 시장이다. 근데 이제 이것이 난수표만큼 어렵다 보니까 에러가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10명 중에 1명은 자신의 실수든 너무 어려워서 잘못 생각했던 간에 부적격으로 판명이 나서 곤욕을 치르고 또 당첨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좀 더 케어풀해서 제대로 내 점수가 맞고 이만큼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뭐 10%를 넘어섰어요. 아무튼 10명 중에 1명은 누가 자기가 그걸 알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너무 이런 시장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일부러 자기가 부적격을 만드는 거죠. 제3자 대리계약이라 할지 그러니까 통장을 사는 거죠. 사는 걸 할지 그 주소 이전을 제주도에 다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만 수도권을 옮겨가지고 이장 전입을 한다든지 이장 이혼을 한다든지 이장 결혼을 해가지고 점수를 높인다든지 컨디션을 만든다든지 이래가지고 이 부분은 상당한 그 뭐랄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 부분에 아주 정밀하게 국토교통부가 보고 있다. 큰 학대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를 덧붙인다면 이제 임대 시장에 대한 정보 분석이죠. 그게 이제 전번에 말한 것처럼 렌탈 하우스에 대한 정보 시스템이 이제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꼭 주택임대 사업자를 묶고 하실 분들은 좀 빨리 묶으시고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고 또 소명 자료도 잘 만들어서 아무튼 임대 시장이랄지 주택 청약 시장 다들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특히 청약 시장은 당첨만 된다면 로또 시장에 당첨만 되면 내년에 황금 돼지띠에 황금알을 낳는 재테크 수단이 될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황금 돼지띠라 하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넣어서 당첨되고자 하는 아파트에 당첨되기를 저도 빌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아파트 대형 상품으로서 우리는 지금 아파트가 서울시가 공급이 신규 아파트 시장이 공급 시장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아파트 대형 시장으로서 1, 2인 가구를 위한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2009년 5월 달에 이렇게 태어났죠. 그래서 수많은 가구가 지어졌고 또 오피스텔이 지어져서 수익형
상품으로서 많이 자리매김을 했는데 여기에 부작용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금을 못 보여준다든가 깡통 전세가 된다든가 또 이게 매매가 잘 안 이루어진다든지 그다음에 또 한 3, 4년이 되면 고칠 곳밖에 없거든요. 또 아파트도 6년 되면은 벌써 문고리부터 망가진다 하듯이 고장 난다 그러죠. 그래서 일단은 어번 인필 하우징 사업은 어번 인필 신축 사업입니다. 도시의 어떤 공간에 내 단독주택을 부수고를 할지 근생주택을 부수고를 할지 상업지든 나대지의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 어번 인필 이 하우징 사업은 주택 신축 판매업이 있을 수도 있고 다세대 다가구 지어서 유니트별로 분양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각도로 뭐 근생시설을 짓는다든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런 경우는 내년에는 우리 그 공유 숙박업 이거 아직 이제 법이 정리가 돼야겠지만 이제 요새 그 중국의 유거들도 그 사드 이전 수준으로 이제 오기도 하고 또 독립 여행객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슬람 국가의 그 히잡 쓴 여성분들도 많이 우리 한류 문화를 보고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숙박업 쪽이 좀 이렇게 손질을 본다면 그런 쪽이 좀 맑음일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전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열 몇 번을 가서 들어보면 그냥 빈집을 놀리기보다는 우리 이제 전국에 지금 빈집이 한 130만 가구 되거든요. 근데 수도권도 꽤 되죠. 그래서 이제 좀 방이 여유가 있는 분이라 할지 또 이제 그 조그마한 60평, 50평의 공유 숙박업을 지을 수 있는 다가구 다세대를 지어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번 인필 사업은 하우징 사업은 명암이 좀 엇갈릴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사업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신축 판매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굉장히 신중하거나 많이 공급을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땅값도 많이 비싸졌고 또 분양이 요새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이 말고 1, 2인용을 주거용이 말고 다른 각도로 쓰는 사용하는 용도를 전환하는 그런 어번 인필 하우징 사업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헌집주께 새집주라 그러잖아요. 새집, 새 아파트죠. 새 아파트. 그 다음에 요 반대되는 개념이 노후 아파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주구장창 올랐죠. 그래서 서울시에 총 아파트 세대수를 쉬어보면 몇 가구나 우리 서울시에 25개 구에 도대체 5층짜리 아파트에서 아파트먼트가 몇 세대나 되는가 이걸 통계를 조사해 봤더니 한 164만 호, 164만 호. 저는 한 300만 호 된 줄 알았더니 하긴 뭐 1000만 인구 중에서 164만 호도 적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지어져 있는데 특히 인기가 있는 것은 새집. 우리가 새집 증후군이 두 개일 수도 있죠. 새집을 좋아하는 증후군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아토피라 할지 새집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새집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요 164만 호 중에서 3, 4년에 특히 4년 이내에 준공이 난 것은 15만 호밖에 안 돼요. 15만 호. 이 얼마나 희소성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얼추 이렇게 보면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10채 중에 한 채는 10세대 중에 서울시에 공급되어 있는 아파트 10세 중에 한 채는 4년에서 5년 이전에 특히 4년 이전에 준공된 새 아파트죠. 새 아주 그냥 뭐랄까 그냥 아주 싱싱하다 그럴까요? 아주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새 아파트죠. 10개 중에 하나. 이 10개 중에 이 아파트가 그렇게 희소성이 있어서 평당 1억이 가니 5천이 가니 분양가가 이렇게 비싸는 겁니다. 새 아파트가.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뭐
뭐 자재 면에서나 마감 자재 면에서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희소성이 앞으로도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공급이 없어요. 거의 서울시는. 우리가 2012년부터 이렇게 박원순 시장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그 우리 이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수도권 정비 지역을 그 매몰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사업이 뉴타운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공급이 새 아파트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집 중에 하나인 15만 가구 내에 들어있는 4년 이내에 지어진 집은 별로 내리지는 않거나 그렇게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또 좀 경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좀 내리더라도 바로 탄력을 받아서 정위치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래서 전부 다 누구나 강남이 됐든 서울시가 됐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10채 중에 한 채 새 아파트 4년 전에 이전에 지어진 아주 그냥 싱싱한 아주 그런 아파트는 인기가 있고 희소성이 있어서 굉장히 맑음 굿 그리고 누구나 집에 있는 배우자 분들은 특히 남편이 이렇게 이제 좀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른다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15만 가구에 새 아파트 한번 사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나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헌집 노후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희소성이 있겠죠. 당연한 경제 원리고 뭐 우리가 다른 명품 백을 보더라도 뭐 여기저기 막 뭐 희소성이 없으면 우리 다이아몬드도 그렇지만 그게 선호도가 있겠습니까?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사집 내년에도 요거밖에 안 됩니다. 15만 호밖에 안 된다. 164만 가구가 서울시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년에 너만 강남이냐 너만 서울이냐 나도 서울이다. 나도 서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서울에 그러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동작구 뭐 이렇게 치기도 하고 마용성 하기도 하고 비싼 지역이 대표적인데 25개 중에서 그런데 우리가 서울의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시에 재산세를 내는 서울 시민인데도 그동안에 좀 이렇게 뭐랄까 소외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뭐 망둥이도 못도 하면 망둥이도 뛰니까 못도 뛴다 하는 식으로 왜 우리는 그동안에 꼴뚜기 취급만 하느냐 이렇게 했던 아파트들이 이제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던 거죠. 이 서울의 아름다운 서울의 25개 구에 당당하게 서울시 수돗물을 먹고 있는 분들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올른 데가 어디였어요? 이제 대부분 많이 올른 게 우리가 2, 3년 동안에 많이 강남구는 말할 것도 없고 강남구는 제해 놓더라도 강남구란다. 강남 쪽에 강남 3구, 4구를 제해 놓더라도 뭐 마용성이 많이 올랐다더라.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가 뭐 엄청 올랐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저쪽 북쪽에 있는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또 많이 올랐다더라. 이렇게 이제 오르지 않았다더라.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빛을 발휘했죠. 그 다음에 남쪽에서 좀 열악하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언제 햇빛을 볼 거야? 강남의 집값이 2분의 1도 안 되네. 그런 것들이 우리 관악구, 그 다음에 금천구, 구로구, 그다음 간금구 이런 것도 그동안에 이제 너무 소외되고 오르지 않았던 것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있으면 그래도 교통은 좋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서 전철의 편리성을 다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좀 나도 서울이다 하면서 있는 부동산은 내년에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 경기를 어떻게 봐요?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흔들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저 이제 그렇게 제 주관적인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에 이렇게 골고루 이제 나도 서울이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됐죠. 우리가 중위권으로 보더라도 이제 7억대를 넘어섰잖아요. 서울에 그대가 아파트가 있어 그러면은 약 7억대 이제 평균적인 거니까 물론 59제곱미터가 14억에서부터 뭐 18억까지도 있죠. 또 물론 아직도 59제곱미터 그러니까 실평수 18평 나오는 과거에 25평형이 4억짜리도 있기도 하고 지금도 또 18억짜리도 있고 그러면 4, 46, 4배, 4, 50 5배 차이 나는 서울은 그러니까 이 강남이 제일 좋은 아파트고 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파트하고 차이가 똑같은 25평을 기준으로 해도 5배, 별 5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너무 소외됐던 우리는 언제 이렇게 강남처럼 좀 이렇게 올라볼까 했던 아파트들이 내년에는 좀 괜찮고 그렇게 집을 사실 때 그렇게 뭐랄까 하락장 막 내릴 것을 너무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5번이 이렇게 5번은 준공된 지 30년 이하짜리로서 이제 10년에서 20년 된 거. 왜 그렇습니까? 이건 이제 풍선효과죠. 풍선효과. 이게 10채 중에 한 채만 이렇게 너무 비싸고 고가이다 보니까 그 밑에 그룹으로서 준공된 지 10년에서 20년 된 중고 아파트 이렇게 말할까요? 노후 아파트하고 좀 틀으니까 노후 아파트는 그냥 진짜 녹이 좀 나오고 30년, 40년 돼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노후 아파트라고 정한다면 그냥 새 아파트 다음에 중고 아파트 뭐 10년, 20년 돼서 아주 싱싱하죠 아직도. 이런 아파트들이 워낙 요 희소성이 있고 고가다 보니까 그쪽의 아파트들은 제가 지금 서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렇게 가격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내년에 약 보합세 내지 약간 오름 또 지역적으로 선별적으로 좀 내린 이렇게 보는데 그레이트 크래시 그러니까 대추락이랄지 대폭락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대폭락이 있었던 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IMF 때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좀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우리가 금리를 좀 올리고 경기가 내년 별로 다른 여타 경기가 안 좋다 해도 이런 상품들은 그렇게 흔들리지를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투자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게 이제 길 건너 부동산. 그래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요. 2019년도에 그래도 한 10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대박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부동산들을 특히 지금 아파트를 중심으로 제가 이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번은 길 건너 부동산 그러잖아요. 그래서 길 건너 강남도 있고 길 건너 서울에서 보도가 경기도에서 이렇게 이제 명함을 달리하는데 우리가 서울시를 중심으로 32개와 그 다음에 시군구까지 한 33, 4개가 이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시만 해도 뭐. 그래서 그 경계밭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이제 성남시, 의왕시, 안양시, 그 다음에 김포시, 시흥시 이렇게 서울의 애각에 이렇게 서울인데 바로 예각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 다산 신도시, 구리시 뭐 많죠. 파주시 뭐 이런 곳에 전체가 다 아니라 이런 곳에 굉장히 거의 99% 서울의 생활권이고 서울의 전철권이고 이런 곳인데 행정구역, 행정동만 경기도인, 다른 시도인 이런 것을 길 건너 부동산 이렇게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옥석을 잘 가리기만 한다면 굉장히 지금 브랜드도 있고 새 아파트고 대단지고 숲세권이고 몰세권이고 역세권인데 이름만 경기도에 속한 시들을 잘 찾아내면 꼭 2, 3개가 있다 그랬습니까? 한 3개 정도를 딱 찾아내서 그 중에서도 한두 개 현장을 제대로
스나이퍼라 그랬죠. 그 핫스팟적을 탁 조준해서 찾아낸다면 그것 또한 내년 또 2020년, 21년까지 새 아파트를 굉장히 저렴하게 획득이라 그럴까요? 얻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건 꼭 찾아내야 된다. 그러면 이참에 좀 찾아내 주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잘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슬쩍 정보는 좀 흘리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는 못하지. 이번에요, 그 여러분들 TV나 보셨지만 뭐 막 유명 강사분들 뭐 저가지고 21명 막 부동산 유명 강사분들도 막 세무조사하고 그러대요. 그래서 아무튼 공정하고 우리 이 부동산 시청을 하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시청자 책임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걸 감안하고 들으세요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건 좀 어느 지역을 탁탁탁탁 찍어주는 것은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다. 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 부동산에 굉장히 답이 있습니다. 7번은 신역세권이에요. 역세권. 신역세권. 자, 어제 얼마 전에도 보니까 3수 4시까지 몇 년 끌었던 월판선 월곶에서 출발해서 서판교를 건너서 저기 원주를 건너서 지나서 정동진까지 연결하는 그런 동서복전철. 그러니까 뭐 막 안양, 광명, 의왕, 그 시흥, 과천 막 이런으로 하는 급행, 인도건, 판교역 이런 그런 인천에서 이제 강릉 2시간이면 가는 시대가 열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신안산선. 이제 몇 가지 그러면 5대 신역세권 그래요. 이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번 해볼까요? 9호선이 이제 연결돼서 8개 역이 보은처까지 간다든지 또 지방 시청자들 보면 뭐 강주 2호선이 결정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도 이제 지방도 그렇겠지만 9호선 그 다음에 5호선, 8호선 이런 연장선, 그 다음에 김포 도시철도 내년에 개통, 그 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GTX 노선이 3개가 있죠.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A 노선 저기 삼성에서부터 해가지고 삼성역을 지나서 뚫고 들어가가지고 동탄으로 가는 선 이런 데 광역도시 과거에는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만 만들어 놓고 10년, 15년째 지금 진짜 출근해서 새벽별 보고 들어가야 되는 정도로 2-3시간씩. 그러니까 보통 80분 걸리던 것을 앞으로 20분대로 단축하든지 뭐 자료에 보니까 77분 걸린 것을 뭐 19분으로 단축하든지. 그래서 신역세권에 꼭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김삿갓처럼 길 따라 철길 따라 이렇게 장화 신고 땅을 사고 집을 사면 언젠가는 도로가 뚫리면 3번 뛴다 그러죠. 왜? 발표할 때 1번 뛰고 정말로 발표만 하고 미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착공할 때 이제 착공하는구나. 착공할 때 그 다음에 안공해가지고 개통할 때 이렇게 철도 따라 도로 따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들 하죠. 그랬을 때 내년에 그렇게 신역세권을 한 5군데를 좀 잘 유념해 두셨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원에 집 사시는 거 그런 것은 이것은 이제 4-5년 후에 개통될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확실하게 이제 된다는 발표가 난 것들은 몇 군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세미나 시간에 내가 수업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11군데 정도는 굉장히 신역세권 시대에 뭐 역세권이 꼭 쿼드풀, 서드풀 뭐 이렇게 뭐 환승역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그동안에 전철이라는 것은 우리 집 앞으로 우리 동네로 언제 전철 한번 타고 가볼까 하던 것들이 지나가는 것들이 한 11군데 정도 되잖아요. 새로운 신역이 생기는 것들이 이제 더 되는데요. 이 정도의 아파트들은 좀 탄력을 받겠군 하는 곳이 한 11군데 정도 돼요. 11군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은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안산선도 뭐 2023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7번은 신역세권을 하여튼 주시하라. 과거에 구자춘 시장님인가요? 뭐 20분도 안 돼가지고 빨간 뭡니까 이 사인펜인가요? 이걸로 그냥 고 이렇게 2호선을 서클링을 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2호선 따라서 50 한 2, 3개 여기 돼요. 2호선이. 거기에 집값 안 오른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당시 제가 80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역을 무시하지 말아라. 역세권. 그 다음에 8번은 내년에도 저번 시간에 한 번 것처럼 해외 부동산과 해외 주식 투자랄지 글로벌적으로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워낙 우리가 내수 경기가 안 좋다 그러고 규제가 많다고 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해외로 눈을 많이 돌릴 것이다. 이번에 종부세가 작년에 40만 명 정도를 부과했는데 이번에 한 6만 6천 명이 늘었죠. 46만 6천 명 정도가 종부세가 늘었단 말이에요. 또 보이세만 보더라도 아니 재산세만 뜯어 고치면 올릴 걸 또 뭐 하려고 구간을 또 이렇게 완화해가지고 종부세를 더 받아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또 이제 뭐 앞으로 85, 90, 100%까지 내리면 지금 200만 원 내는 사람이 400만 원 내는 소리 아니냐 뭐 이러고서부터 우리가 다른 거 가구당 보험료랄지 의료보험이랄지 이런 게 세금이 벌써 100만 원이 넘었다 하는데 가만히 있고 소득이 없는데 세금만 이렇게 많이 내야 된다. 이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 이 중압감을 좀 느끼죠. 그래서 여유 있는 전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0.01%의 슈퍼 리치들만 해외 부동산을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이제는 0.1% 그 다음에 1% 전 국민의 부자 서열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과거에 진짜 슈퍼 리치들만 해외 부동산에 별장을 사고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몇 번 했는데도 제가 이제 여기에 8번째를 한번 끼워 넣어 봤습니다. 내년에 황금 대지에 지지 않고 꾸준히 인기가 있을 부동산들이 뭘까를 추적해 보는 과정에서 제가 꼭 해외 부동산 쪽은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아홉 번째가 뭐냐면 아무래도 간접 투자입니다. 간접 투자 상품이 니치죠. 니치. 간접 투자하면 리얼 에스테이트를 인베스트먼트해서 니치 상품이죠. 그래서 이런 트러스트를 형성해서 이렇게 하는 니치 상품들이 꽤 오래됐는데요. 뭐 외국은 니치 상품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간접 투자로 해서 이런 상품들이 벌써 인기예요. 수십자가 몰리잖아요. 증권사에서도 팔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여러 상품 중에 또 제가 좀 말 아는 상품도 많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개별적으로 지역적으로 다 틀리겠죠. 뭐 인기가 없는 어떤 상품도 딱 그 지역에 들어가서 토지를 싸게 하나 샀다든지 뭐 상권이 좋은 상가를 그냥 경매를 받아서 하나 샀다든지 탁 잡았다든지 뭐 지금 또 우리 지역조합 주택도 지금 다 투자 토지 매입이 돼 있는 것을 사가지고 벌써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든지 추가 분담금이 없이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어떤 좀 운 좋게 굉장히 그 좋은 지역에 하나를 득템했다든지 이런 것이 다 하나의 재테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것은 쭉 10개를 한번 간추려 보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니치 상품이 간접 상품이 항상 그래요. 선진국형으로서 3만 불이 넘어가는 시장에서는 국민소득이 이런 간접 상품이 인기예요. 이제 직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직투하는 것은 우리가 직수입, 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해외에서 직투하는 것은 많이 이제 그런 거지만 그렇게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이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10번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입니다. 뭐가 꺼졌을까요? 꺼진 불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를 물론 주변에 강명시, 여러 가지 김포, 부천, 인천, 성남시 다 서울 및 수도권에 우리가 정비구역이 많이 있지만 서울시의 정비구역이 한 283개 정도 된다고 그러네, 자료에 보니까. 근데 377개, 52.2%가 2012년부터 이것을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안 하겠습니다. 하다가 작년, 재작년 이때부터 또 이제 뭡니까 그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뛰어오르다 보니까 이대로 놔두면 진짜 슬럼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개 지역에서 벌써 우리도 다시 찬성을 해서 동의를 얻어서 도시 정비 사업에 동참하겠노라. 또 뭐 세운상가 같은 데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정비구역에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377군데가 매몰되거나 취소됐지만 총 683개 현장,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1000개 현장이 넘는다 그래요. 현장 중에서 현장이라고 그러죠. 정비를 해야 될 구역 중에서 다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부분들은 좋은 이치들이 있어요. 많이. 이걸 보니까 몇 군데는 처음에 동의율이 안 나오고 서로 막 그 싸움이 시작돼서 우리는 너 죽고 나 살자 해서 막 안 하는 곳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대로 이거 재정비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제 다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 집을 서울에서 새 집을 딱 내가 아까 15만 호의 10세대 중에 한 세대를 딱 내가 취하는 방법은 4개 정도가 있겠네요. 지금 모든 프리미엄을 주고 딱 59제곱미터를 14억에서 18억 주고 제일 좋은 층을 산다. 일단은 유상으로 딱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금수저들은 부모가 증여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 어려운 청약을 뚫고 100대 1, 50대 1을 찍고 청약에 로또 시장에 당첨되신 분들이 있고, 당첨이요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새 아파트 지금 들어가는 방법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건축을 하나 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을 헌집을 하나 사놔서 이게 입주권으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정도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다 어려워요. 1번, 내가 돈이 많으면 제일 좋은 노열층을 탁 사면 좋은데, 뭐 가격이 어떻든 간에 사면 좋은데, 그런 목돈이 없으신 분. 또 어렵게 내가 84점 무주택자 유료 유지해셔가지고 어느 당첨권에 들어서 뭐 68점 이상 뭐 이렇게 70점 가까이 돼가지고 로또 청약에 되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 많죠. 그동안에 뭐 무주택 기간도 오래동안에 무주택 기간으로 살아왔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제일 그래도 만만하다 그럴까요? 이게 헌 아파트, 과거에 주공 아파트, 이런 헌 아파트를 하나 사놨다가 오랜 기간, 20년, 30년, 아주 짧게도 5년, 10년을 기다렸다가 조합원으로서 새 아파트를 받는 방법. 또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그 말 많고 오랜 시간 동안 속썩였던 재개발도, 재개발, 재건축은 두 가지 장점이 있지만은 약점도 있죠. 왜냐하면 좀 목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도 하고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볼 수 있다는 것하고, 그러나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우리 재개발합시다, 재건축합시다 그러면 거의 15년 이상, 17년은 걸리니까요. 또 우리가 이 앞으로 이제 택지 개발을 이제 해서 입주하는 것도 보통 8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7, 8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공급은 그래서 문제거든요. 지금 뭐 마스터 플랜을 짰다 그래도 입주 때까지는 그렇게 장장 유구한 세월이라고 해야겠네요.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린다. 그래서 10번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가 보면 이 잿더미 속에서도 저게 무슨 뭐가 진짜 제대로 황금 팔찌가 하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683개, 그러니까 700개 정도 현장을 다 샅샅이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래요. 아까 그것도 10분의 1을 적용해 볼까요? 적어도 70개 현장을 한번 추려가지고 그 중에서도 또 7개 현장을 한번 추려가지고 적어도 7, 8개나 10개까지는 필요 없겠네요. 뭐 우리야 뭐 수없이 우리는 이제 전문가들은 어차피 비즈니스가 그거니까 계속 뭐 현장을 많이 가봅니다. 해제됐던 현장, 다시 또 추진하는 현장, 철거 현장 많이 가보는데 한 6, 7개를 한뜻 세트를 종합 세팅으로 딱 해가지고 내 돈에 맞고 내 자금력에 딱 맞고 내가 5년 후에는 입주해야 되는데 꼭 내가 7년 안에는 입주해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꼭 3년 안에는 입주해야 돼. 이런 여건을 잘 맞춰가지고 지역 요건까지 잘 맞춰가지고 분양 전략도 마찬가지지만 이 재테크를 짜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를 지금까지 했냐면 내년에 2019년에 황금 돼지 때 황금알을 낳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필패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시드머니가 날아가서 고생하시는 그런 리스크는 별반 없을 것 같은 그 부동산 시장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2018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분양 시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택 공급 시행 규칙이 이게 잘 안 만들어도 이게 잘 정리 정돈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준비가 좀 덜 됐나 봐요. 그래서 모든 부기래랄지 우리 저 과천의 지식산업센터랄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내년으로 다 물량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달 남았으니까 내 점수 계산도 좀 해보고 우리 해밀리가 주택수가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딱 하셨다가 내년에는 이제 비장의 칼을 뽑아주셔서 특히 이제 1세대 1주택까지는 가능하니까 아직은 그다음에 무주택자인 분들은 더 무주택 그 청약시장의 무주택자 분들은 어떻게 되면 호황기가 왔다,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러면 다주택자 분들은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뭐 팔아버린다든지 그럼 뭐 이렇게 금방 또 무주택자화 한다 해도 기간이 짧아서 점수세에서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내 집 마련 기회를 지금 못 찾고 계신 서울시의 6대4라고 그랬습니다. 서울시는 5대5, 50%는 집이 있고 전 국민의 200만 명 이상은 다주택자고 그러나 서울시의 우리 가정 중에 서울시 가정 서울시 시민이라 그래야 되겠죠. 중에 아직도 50%는 내 집 마련 꿈을 꿔야 되고 집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무주택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가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약 전략을 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했죠. 그동안에 좀 세금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셨던 분들도 우리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준다든가 세입자가 들랑달랑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바뀌었는데 변경이 있었는데 갱신이 됐는데 이걸 갖다가 그대로 방치하신 분들은 이제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대로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부터 그 다음에 신축사업 이게 작은 미니 디벨로퍼 사업 중에서 신축사업은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용도 변경이 좀 쉬워질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상가나 근생 같은 거 전부 다 이게 그런 상업용 쪽으로만 썼는데
이걸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해보는 방법이랄지, 아까 공유형 숙박업 같은 거랄지 여러 가지. 예, 또 우리 그 요새는 뭐 산테크라 그래가지고요, 산지 관리법이 바뀌면은 뭐 우리 스위스나 이탈리아처럼 산지 숙박업이랄지 뭐 이런 것이, 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법 개정이 좀 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제 법 개정을 주고 있는 거. 그렇게 좀 봐야 되겠고, 요 3번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서울시에 사시는 분, 뭐 서울시뿐만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새 집에 준공난 지 3, 4년짜리 새 집을 갖기를 원한다. 그런 집에 전세 들기를 원한다. 이거 그래서 동그분을 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은 높고 내 집이 없고, 서울은 경계선도 길 하나 가지고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다운 서울, 무늬만 지방이지, 무늬만 경기도지, 무늬만 시도를 달리하지, 모든 99.9%의 DNA는 서울의 DNA를 가지고 있는 곳을 찾아서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그런, 여기는 요 6번이네요. 6번. 저는 이거 찾는데 굉장히 길 건너 강남 이런 걸 좋아해요. 이게요. 물론 그 경기도에 있어, 하남시에 있어, 성남시에 있어, 김포시에 있어. 이것도 집값을 좌우하는 것도 있는데요. 결국은 편리성이 똑같이 서울하고 똑같다면은 서울의 가격을 따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옥석을 잘 가려면, 저는 내년에 재테크는요, 길 건너 부동산요, 요런 것만 찾아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저런 것만 저한테 좀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요거, 시간이 다 됐다니까 제가 다시 지금 이렇게 채널을 돌리신 분들 때문에 이걸 한번 해야 돼요. 7번. 신역세권이 다를 때보다 한 10년 만에 아주 주구장창 이제 하도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시민, 도민 여러분들이 이걸 컴플레인을 많이 해요. 돈은 언제 이게 다 받아놓고 길은 뚫어준다 그래놓고 왜 10년째 이 마을버스만 타고 다니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막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전번에 저기 홈에실에 가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저런 광역 교통망이 굉장히 좋아질 예정으로 인해서 적어도 새로 생길 역이 앞으로 역세권다운 역세권이 한 11군데, 더 축약하면 8군데 정도를 주목해야 된다. 신역세권을 아주 연구해라. 그 다음에 길 건너 강남, 길 건너 부동산, 그러니까 보도, 경계를 하나 가지고 명암이 엇갈리는 부동산을 해라. 좀 욕심이 있다면은 아니 난 이거 싫어. 아유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는 그냥 보이세도 싫고 그러니까 간접 투자 상품 한 5, 6천만 원짜리 묻어 놓을 거야. 뭐 이런 분들도 좋은 니츠를 열심히 찾으셔야 되는 거고, 아예 해외로 발을 돌리시는 분들도 이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해외를 많이 다녀봐도 우리는 많이 가보기도 한데 선뜻 우리 국내에서 투자를 할 때, 다른 말로 베팅을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고 두려운데, 하물며 사막만리 나무 땅에 가서 재테크를 한다는 것은 기업적인 어떤 법인의 차원을 넘어서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관심은 가져야 돼요. 특히 주식 쪽에서는 저는 꼭 해외 부동산 쪽에, 해외 주식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간접 상품이야 그렇고, 그 다음에가 요 10번. 시간이 다 됐으므로 꺼진 돌도 다시 보자. 700개의 서울시의 재정비 구역에서 정답을 분명히 찾아라.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300개가 인천, 우리 주변에, 서울시 주변에, 굳이 지방까지는 안 가더라도 서울시 주변에 좋은 곳을 찾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멀티해비테이션이랄지 그런 또 부동산 시장이 있습니다만은, 리테일 쪽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요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찍어준다면 6번 길 건너 부동산 신역세권 꼭 찾으셔라. 신역세권은 다른 말로 보면은 저기도 되겠습니까? 신도시가 생길 군데, 두 군데에서 세 군데는 꼭 생기잖아요. 한 120만 평이 넘게, 100만 평이 넘는 도시. 이런 데는 아주 각별히 내년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이춘모의 재테크 재테크 43회에서는 2019년 대한민국 부동산 탑10 흔들리지 않을 부동산 핫스팟 지역 핫스팟 물건을 조명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44회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까지 이춘모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삼성역 1번 출구 해피하우징 교육원에서 열리고요. 부동산 절세 세무 전략과 보유부동산 세판 짜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예약 문의는 02-6344-7558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